자,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보통 우리가 묵시적인 언약이라고 그러죠. 노래는 뭐 3분 30초에서 한 4분 정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길어도 지루하고. 물론 특이한 경우 뭐 10분짜리, 20분짜리 노래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렇게 귀에 익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그게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환경 속에 지배받고 지배당하고 있는, 하지만 꼭 실천을 해야 될 그 법을 지키는 파수꾼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자, 김지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예, 실제로 이제 이혼 소송을 해보면요, 당사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결국엔 재산 분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내볼까 합니다. 갑돌이와 을순이는 부부예요. 네. 근데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을순이는 갑돌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바람도 피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이제 이혼을 제기를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혼 소송 중에 갑돌이가 그냥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순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이 아니라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소송 그렇게 될것 중이잖아요. 같은데? 소송 중. 소송이 왜 필요한가? 소송 중인데. 소송 중이라도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 이혼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부인도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냥 남편 그렇지. 아직까지 결혼 상태잖아요. 그렇지. 이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결혼 상태에서는 뭐 당연히 그 남자 쪽에서 사망을 하면은 당연히 부인 여자. 거죠. 여자가 다 배우자가 재산하고. 다 들고.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오실 우리 김재희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 얘기를 빌려봅니다. 이거는 네. 불러야 돼요. 사람 불러야 돼 이거. 우리 그게 안 돼. 전문가 불러야 돼. 다른 변호사님 불러야지. 우리도 아니 지금 채널을 나는 오래 했거든요. 배심원단도 이거 당연한 오래 하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거 농락당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판결이 안 내려서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 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연예가 그 법조계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좀 끊어주세요. 말이 좀 막힐 때는 가와만사성이다. 가와만사.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필기정이다. 네,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혜석 씨는요? 제가 볼 땐 거기 아마 자녀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들이 엄마랑 아빠랑 이혼 소송하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어쨌든 엄마긴 엄마지만 그 재산 분할이 자녀한테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전체 다 그 재산이 그 여자 부인한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거 걸림돌이 돼서 자식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순서대로 몇 대 몇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네. 법률적인 법률적으로 여자 혼자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식하고 나눠가지고 네, 나눠가져야 자식이 있다면은 법적으로 이제 그 정해지는 대로. 혼자 다 승계받을 그렇죠. 수 없다. 안 되죠. 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우리 가요계 대표 꼴통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꼴통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할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지자면 분할이 될 것 같고 우리 가수 이혜성 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부양이 된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내지 자녀분이 있을 건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분할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이혼했는 것도 아니고 이혼 절차 밟고 있는 이제 수속 중이죠. 네, 수속 중에 남편이 그 사망을 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법에 따라가 상속법에 따라서 전문인이 분명히 상의를 해야 이 복잡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제가 사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요? 이게 전승희님께서 너무 강하게 저 말고 다른 변호사를 불러와야 된다 하시더니 갑자기 또 MC분께서도 불러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문제를 제가
잘못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게 재산 분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요? 소송주의.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재산 분할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근데 답변하셨던 부분들이 다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 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해요. 그렇죠. 근데 이혼이 되어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이혼 소송이란 이 이혼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 그래가지고 부부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당연한 게 뭐냐면 아니 옆집에 부부가 사는데 그 옆집 사는 아저씨가 두 부부 이혼하라고 재판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만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종결을 해요. 그럼 이혼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소송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법상의 그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속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때 뭐 부인이 그럼 다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이제 그 생각이 만약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배우자의 그 기여도를 많이 인정해가지고 뭐 3, 40년 되면 50%까지도 주라고 해요. 근데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막 자식이 한 10명쯤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엄마 100분의 1로 그 가는 부인이 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무슨 다른 변호사 부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보세요. 장수희 씨가 그랬지 내가 그랬습니까? 저는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이혼 청구 소송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그냥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다만 그게 상속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어떻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맹점이었어요. 나는 자녀가 없는 걸 예상하고. 자녀가 있든 없든 재산 분할은 안 된다는 안 게 된다. 그게 우리가 키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와이프한테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재산 분할이 해지되든 상속으로 넘어가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됐든 미워했던 부부라는 소중한 인연법으로 함께 해왔던 그 사랑을 돈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왼수 덩어리. 바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슬퍼할 일은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